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사업주는 근무자의 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보수에 각 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근무자의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근무자의 급여 명세서 예시를 보며 4대 보험료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2021년에 입사한 나신입 씨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먼저 나신입 씨의 기준 보수는 월 20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별로 각각 다릅니다. 나신입 씨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기준 소득세를 내고 있군요. 참고로 월급여 106만 원 미만은 202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 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정된 월 소득의 9% 금액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즉 4.5%씩 부담합니다. 나신입 씨의 경우 4대 보험 취득 시 200만 원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신고하여 내년 6월까지 200만 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료로 부담합니다. 그러다 2023년 7월부터는 2022년도 소득 총액에 따라 기준소득 월액이 새로 결정되어 그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준소득 월액의 계산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것인데요. 월소득, 즉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율 6.99%를 곱한 건강보험료와 이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니 각 3.495%씩,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약 3.923%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은 당해 보수총액의 근로월수를 나눈 금액입니다. 하지만 당해 보수총액이라는 것은 회계연도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인 나신입 씨의 경우 취득 시 신고한 보수월액 200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월 부담하다가 회계연도 마감 이후 확정된 보험료와 기납부한 보험료의 차액만큼을 4월에 환급받거나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보험에서의 연말정산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마다 근무자들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합한 것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아래와 같이 5개 직종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절차인데 과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가입이 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의 기존 1.6%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1.8%를 곱한 금액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인 0.9%씩 부담합니다. 반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로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나신입 씨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마다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각 보험료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신입 씨는 월급의 약 10%를 공제하고 대략적으로 180여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많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노령연금, 저렴한 가격의 의료 서비스, 실업급여 등 근무 중 또는 퇴직 후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상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채널 일하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